잘 들어. 지금 우리 원화 솔직히 말해서 일본 때문에 진짜 휴지 조각 돼가고 있어. 안 그래도 트럼프랑 관세 협상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천억 달러 약 30조씩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구조잖아. 여기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엔저까지 터지면서 원화가 더 박살나는 중이야. 환율은 1,500원을 바라보고 있고 글로벌 투자기관은 아예 1,540원까지 보고 있다. 설마 그 정도까지? 이런 말 이제 못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 오늘은 일본 엔저 원화 붕괴 외국인 자금 이탈 한국 부자 탈한국 상고지옥 외통수 구조. 이 흐름을 핵심만 근데 깊게 풀어서 말해줄게. 일본의 200조 부양책 엔저 폭발 원화 약세 직격탄. 일본 정부가 최근 200조 원짜리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어. 그 결과 엔화 가치는 거의 폭락을 했고 달러당 157엔까지 밀렸지. 엔화가 떨어진다는 건 그냥 일본 문제로 끝나지 않아. 지금 글로벌 시장은 엔저 아시아 통화 전체 약세로 받아들여.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일본이 저 정도로 돈을 풀면 한국 원화도 약해질 확률이 높다. 결국 외국인들은 원화 자산을 줄이고 달러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을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는 1차 원인. 정부는 총력전인데 시장이 더 세다. 환율이 1470에서 1480원대 올라오니까 정부가 거의 비상경제회의에 못 익혔어. 국민연금 긴급 호출, 수출 대기업 회의, 9대 증권사 외환 담당자 긴급 소집, 해외 주식 환전 시간 좀 분산해달라 요청, 기재부복지부하는 국민연금 사자 협의체 출범, 국민연금 환해지 전략 조정, 하는 국민연금 650억 달러 스와프 확대 검토. 이 정도면 거의 국가 총동원령 수준이야. 근데 문제는 시장은 이미 1,540원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다. 즉 정부 개인만으로 환율 방향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이번 흐름이 너무 구조적이라는 거지. 엔저가 흔드는 건 환율만이 아니다. 외국인 환손실 회피 매도가 터지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국채 선물을 3조 원 넘게 매도했어. 이걸 단순히 금리 오르니까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반만 본 거야. 진짜 이유는 환손실 회피야.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국채는 원화 자산이잖아. 근데 엔저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원화 기준으론 이득이 있어도 달러로 환산하면 손해가 나.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움직여. 국채 판다. 원화 비중 줄인다. 달러 비중 늘린다. 즉 엔저 원화 약세 환손실 위험 외국인 국채 대량 매도. 이 흐름이 실제로 나타난 거고 이 매도 때문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달 만에 3.09%, 3.27% 급등한 거야. 금리가 튀면 외국인 추가 매도. 한국 채권 주식 동시 충격. 환율은 더 올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 금리 주식 3중 리스크 구간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건 엔고 쇼크다. 지금은 엔저라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엔저가 끝나면 더 큰 충격이 온다. 바로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구조는 간단해. 일본에서 싼 금리로 엔화를 빌림. 미국 한국 신흥국에 투자해서 수익 냄. 엔화 강세 오면 이 구조가 깨짐. 전 세계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감. 이게 터지면 신흥국 통화채권 주식이 동시에 무너지는 충격이 오는데 2024년 7월에 이미 한 번 경험했지. 지금도 일본 물가가 2% 넘고 일본은행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말해.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 일본이 금리 움직일 가능성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금리 급등, 환율 재폭등, 주식시장 충격 네 가지가 한 번에 올 수 있는 복합 위기 시나리오야. 이제 한국 내부 문제 이게 더 심각해. 외국인만 나가는 게 아니다. 한국 부자들도 떠난다. 헨리앤 파트너스의 2025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떠날 백만장자가 2,400명이야. 절대 숫자로는 전 세계 4위. 근데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상 1위급이야. 왜냐면 인도 14억 명 3,500명, 한국 5,200만 명 2,400명.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부자 순유출률이 18배 이상 높아. 그리고 부자들이 해외로 가져가는 돈이 152억 달러, 하나로 20조 원 이상. 부자가 떠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화를 판다. 달러의 외통화를 산다. 자산을 해외로 옮긴다. 즉 부자 해외 이탈 구조적 원화 매도, 달러 매수 증가. 외국인도 파는데 한국 부자도 판다. 이건 원화 가치가 버티기 어려운 구조야. 한국 경제는 지금 삶고 지옥 외통수에 갇혀있다. 과거 한국이 잘 나가던 시절은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2, 3저였어.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이게 동시에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야. 정부가 돈 풀면 내수는 잠깐 좋아지겠지. 근데 그 순간 원화가 더 떨어지고 환율이 더 뛰어. 금리를 내리면 환율 폭등, 금리를 올리면 내수 침체.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완전한 외통수 구조야. 게다가 한국은 모든 원유를 달러로 사오는 나라라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면 체감유가는 안 떨어져. 즉 한국은 유가 내려가도 고유가에서 못 벗어난다. 경제는 더 빠르게 식고 내수는 더 약해지고 삶고 불황은 더 깊어진다. 최종 결론.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히 엔저 때문에 환율 오른다 이런 수준이 아니야.
엔저 원화 약세 외국인 환손실 회피 매도, 한국 부자 탈한국 달러 수요 폭발, 삼고 고환율 고유가 보금리 고착, 엔고 전환 시 금융 충격, 구조적 외통수.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야. 정부가 총력전 중이지만 이번 흐름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구조와 한국 내부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라서 짧게 끝날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갈지, 일본이 언제 금리를 움직일지, 그리고 한국의 내부 경제 체질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 세 개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한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할게. 그리고 너희 생각은 어때? 지금 이 환율 상황 앞으로 더 커질까 아니면 잡힐까?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에 꼭 남겨줘.